네, 오늘부터 클럽과 헌팅포차, 노래방 같은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큰 시설에 가려면 이 QR코드를 찍어서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거짓 정보 작성에 따른 방역 빈틈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오늘부터 7일까지는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오는 10일부터 전국에서 의무화됩니다. 그때부터는 QR코드 미기록 시에 업주는 물론 이용자까지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6월 10일부터는 행정 조치가 부과되는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신속한 방역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QR코드 지난 1994년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등록상표 퀵 리스폰스에서 유래된 이름인데 물류 편의를 위해서 도입돼 지금은 다양한 비대면 방식 거래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 안에 가로 세로 격자 무늬가 불규칙하게 그려져 있는데 바코드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네, 방문 기록 어떤 과정으로 나뉘어질까요? 이 이용자가 업소 방문 전에 먼저 네이버와 같은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고 또 관리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정부가 개발한 시설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에 방문 관련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업주는 애플리케이션의 사업자 번호와 또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서 로그인을 미리 해야 합니다. 자, QR코드 기록이 의무적인 고위험 시설 8개 업종입니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그리고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과 노래방, 또 줌바 댄스 등을 배우는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입니다. 다만 이 시범 운영 대상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성당과 교회, 또 영화관과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 시설도 포함이 됐는데 방역당국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QR코드를 통한 전자서명 자율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공연장 등은 자체적으로 전자서명을 시행 중인데 반응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또 제가 또 감염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 동선도 파악할 수도 있을 테고 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보안 문제는 어떨까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자 출입 명부에는 이용자 이름, 연락처, 방문 시설명, 그리고 출입 시각 등이 암호화돼서 저장됩니다. 이 가운데 이름과 연락처는 QR코드 발급 회사에, 그리고 시설명과 출입 시각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각각 전송이 되고 이 정부는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두 정보를 합쳐서 활용합니다. 이 같은 방문자 관련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